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8월 27일 토익 총평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하게 1, 2, 3, 4 파트를 저랑 다 같이 진행하실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이렇게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 토익 시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이 토익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난이도입니다. 한 중상 정도로 잡아봤어요. 웬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라는 기준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정답이 어려웠거나 오답을 특정하는 게 어려웠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 상관없어요. 답을 찾든 아니면은 그냥 오답을 골라내든 편한 방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있는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동작 보시고 없으면 pass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물 봅니다. 그리고 배경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진이 사람인 것 같아. 느낌이 중심이.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배경도 언제든지 혼합형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완전 무결합니다. 꼬투리 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를 못했거나 한다고 오답인 게 아니라 꼬투리가 잡히면 오답이고 안 잡히면은 그냥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애매할 때 있잖아요. 애매할 때 되면 이제 우리 속어법 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애매하게 생각했다고 못 알아들었다고 오답이 아니라 애매하면 항상 세모를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더 뒤에까지 들었는데 더 확실한 정답이 나오면 갈아타시면 되고 뒤에까지 들었는데 확실한 정답이 없네 나머지 다 오답이네 그러면 찜찜했지만 세모가 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체 왜 나는 얘를 못 알아듣고 세모를 쳤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lifting이란 단어가 있죠. 뭔가를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헬스장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피트니스라고 하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거를 들어 올리는 거, 이 위로 지금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lifting이 되고요. 혹은 여기 손으로 들고 들어 올리는 것도 lifting이 됩니다. 상자 같은 거 들고 올리는 거, 어떤 물건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 다 lifting이란 단어가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elevator 대신에 lift라고 부릅니다. lift. 왜냐면 사람을 들어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이 이미지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res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esting 하게 되면 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봐도 편해 보이는 자세면 되겠죠. 예를 들면 좀 전에 이 사진 이거를 resting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절대 편안해 보이지 않죠. 여기 보이지 않는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resting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자세를 생각해보면 여기다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 휴대폰이 하나쯤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이런 것도 따지자면은 resting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됐든 다시 한번 편한 장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attach하고 detach라는 표현입니다. attach는 붙인다는 거고요. detach는 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반대 동작이지만 되게 애매해요. 요게 이제 포스트잇이죠. 요거 메모 포스트잇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이거 제 손이거든요. 붙이는 중일까요? 떼는 중일까요? 모르시죠. 왜? 제 마음이었으니까. 이거는요, 붙이는 장면일 수도 있고 붙여 있는 걸 떼는 장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정확하게 보통은 표현해 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애매하니까 세모 치시면 돼요. 이게 떼는 건지 붙이는 건지 뭔가 애매하다 세모 쳐놓고 나머지의 승부를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제 세모를 쳐놓고 나머지를 쭉쭉쭉 봤는데 오답 꼬투리 오답이 됐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일단 요게 답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끔씩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출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출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듣고 수동적으로 답을 찾는 것뿐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좀 여러분이 잡아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 단어가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사진에서는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물건을 제가 내려놓는 중일지 들어 올리는 중일지 이 애매한 장면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사진을 봤을 때 저거는 팔꿈치의 각도와 이 손목의 각도를 보니까 들어 올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출제는 따로 하니까. 이렇게 항상 그럴 때는 세모 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wearing이란 단어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라는 개념으로만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혹은 몸에 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쓰는데 어떻게도 쓸 수 있냐? 가방을 메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가방을 메다라는 단어는요, carry라는 단어를 전통적으로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a woman is carrying a backpack, carrying a bag 이런 식으로 가방을 메고 있다, 메고 걸어가면 가방을 옮기는 장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wear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몸에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방도.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요즘은 가방도 패션의 한 종류죠. 그렇잖아요. 옷 다 예쁘게 입고 가방을 그냥 이상한 가방 매진 않잖아요. 어울리는 가방을 매는 거 패션 일종의 옷의 일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조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ndergo라는 단어인데요. 이 undergo는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한테 써도 되고요. 사물한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장면 보시면은 어떤 건물은 현재 뭐를 당하고 있죠? 뭘 겪고 있죠? 공사를 건축하는 걸 겪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선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에 의해서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중이다가 되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안 쓰면 되고 이 건물이 현재 undergo 뭐 하고 있다? 공사 construction을 undergo 하고 있다. experience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영작을 하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걸 듣고 해석을 해서 가장 일치하는 것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내 생각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쓸 수 있구나 혹은 기계적으로 요거는 이래서 오답 이래서 오답 얘는 꼬투리 잡을 게 없네 정답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사실 가장 두근두근 되는 파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1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보통은 11문제에서 12문제가 요즘 트렌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쉬운 문제를 더 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수가 애초에 많은 유형은 왜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개 단일 개체의 전투력은 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쪼랩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오늘은. 여기를 여러분이 좀 더 맞춰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죠? 사실은 뭐 평서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서문이 보통은 4-5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평서문이 줄어버렸어요. 일반 의문문도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만한 문제들은 상당히 좀 늘어나거나 그대로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파트 2를 조금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혹시 오늘 되게 어려웠다고 느낀다면 괜찮습니다. 동기부여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나 잘한 줄 알았는데 아직 좀 더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토익 시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의문사가 나오는 친구는 의문사에 집중하는 거죠. yes, no 불가능할 거고요. 같은 발음 나오면 보통은 오답이라는 점. 그 다음에 몰라요는 거의 정답이고요. 되묻기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1처럼요. 속어법, 세모 치는 거 적극 사용할게요. 안 물어본 거 대답 오답입니다. 보통 직설적인 대답 할 거라는 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 영어는 영어요, 한국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석해서 대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영어로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패턴 생각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영어를 듣고 해석하는 것도 바쁜데 패턴까지 거기에 얹어주시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패턴 얹어내지 마세요. 그냥 듣고 이거 말이 돼. 오케이. 말이 안 돼. 오답.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쓰지 않은 건데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제일 잘 들리는 세 단어 정도. 질문에서 제일 잘 들리는 세 단어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다시 한번 언어잖아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다시 한번 제일 잘 들리는 거 세 단어만 우리말로 직독직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문사 which입니다. 일단 발음이 빨라요. which 안 하고 which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빨라지면서 대답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틀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맞추고 싶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럴 땐 한번 기억해 보세요. The one 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which 멍멍멍 짹짹짹 야옹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the one 나오면 그냥 thank you 하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무조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ich of the commercial do you prefer?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자 광고 어떤 거 너는 더 마음에 드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얘는 그래도 질문이 좀 긴 편이라 괜찮았어요. 눈으로 보니까 the one Matt made니까 매트가 만든 거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 찾을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보면 누가 몰라요. 문제는 listening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The one man made, the one man made 이렇게 들려요. The one 맨매 이런 느낌으로 맨매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맨매가 나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which the one으로 그냥 믿고 가시란 얘기죠. 왜 하필 매트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도 있고 탐도 있고 폴도 있고 그죠? 이 토익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발음적인 요소까지도 함정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Matt이라는 이름이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혹시 뭐 친구들 중에 이런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 김 Matt, 임 Matt, 최 Matt 이런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어색해서 그래요. 그 일부러 이렇게 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색함을 알아듣는 것도 포인트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which the one 패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으로 리뷰하시면서 the one Matt made 하지 마시고 Matt made 이런 식으로 발음을 똑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의문문이죠. 일단은 부정으로 물어보면 부정의문문이고 긍정으로 물어보면 긍정의문문입니다. 그걸 합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의문문이다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랑 비슷합니다. 우리말로도요. 긍정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부정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똑같잖아요. 두 개 붙여보면. 그렇기 때문에 긍정, 부정 신경 안 쓸 거라는 거죠. 긍정으로 물어보나 부정으로 물어보나 신경 안 쓰고 똑같다라는 거 긍정, 부정 빼고 나머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yes, no가 한국어는 바뀌어요. 밥 먹었어? 네. 안 먹었어? 아니요, 먹었어요. 그쵸? 근데 영어는 먹었으면 yes고 안 먹으면 no야. 똑같아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헷갈리니까 yes, no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긍정, 부정 신경 안 써요. yes, no 신경 안 써요. 그냥 제일 잘 들리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갈 거란 얘기죠. 이 밑에 보시면은 우리 외국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 가족 자랑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그 팝송 중에서도 뭐 Isn't she lovely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딸에 대한 이제 그 애정 이거를 실은 노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도 그냥 she라고 하면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고유명사를 아무거나 써봤고요. 그래서 Isn't my wife lovely? 그럼 우리 와이프 사랑스럽지 않니? 이겁니다. 근데 이거나 똑같다고요.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와이프 예쁘지? 이겁니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 딸 예쁘지, 우리 아들 예쁘지, 뭐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예쁘지, 잘생겼지. 그냥 똑같단 얘기예요, 여러분. 긍정, 부정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yes, no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Is my wife lovely? Is my wife lovely? 했더니 yes, she is 하면 되겠죠. 근데 yes, no 안 중요하다고 she is. 이 뒤에 생략된 거는 뭐다?
이 lovely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죠. 했던 말 또 쓰기 싫으니까. 혹은 자, yes는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 와이프 사랑스럽냐? She's cute. 귀여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사랑스럽니? 예쁘니? 귀엽지. 말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yes, no를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뭐가 되면 돼요? 대화가 되면 된다고요. 이거 어렵냐? 할만해. 어렵냐? 좀 헷갈리네.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뭐가 됐든 대화만 되면 된다고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듣고 우리말로 말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냥 그 상황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서문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왜요? 패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말이 되냐 안 되냐 진짜 여기서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패턴러가 절대로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너무 많단 말이죠. 듣고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고 패턴까지 넣어서 기다려주면 좋은데 리스닝은 우리 속도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앰페처리 속도대로 가는 거다 보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걸어야 돼요. 제껴야 돼요.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말로 내용 연결되면 영어로도 오케이다. 한번 볼까요? 자, 종로 hackers에서 will give you another 5% off 한단 말이죠. 추가로 5% 할인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That's quite impressive.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되게 좋아요 라는 의미 해도 되고요. I already signed up for it. 나 이미 등록했어요. 5% 할인해준대 추가로. 나 이미 등록했는데. 말 돼요 안 돼요? 그냥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혹은 나는 벌써 졸업했지. 이런 말 써도 되죠.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강에서 수업할 때 이 평서문 부분을 수업하면 꼭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오늘 좀 이렇게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나 오늘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이 꼭 물어봐요. 평서문 할 때. 그럼 학생들 표정이 되게 미묘해지거든요. 근데 대답을 이제 해보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뭐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이 창의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약간 마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된다고요. 우리말로 여러분이 플렉서블 하지 못하는데 영어로 절대 플렉서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어떤 대답이든 말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창의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대답이 좀 특이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러한 이 성향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토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거 평서문이랑 똑같죠. 패턴로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en will our shipment arrive? 언제 우리 그 배달 오는 거 도착할까? 그랬더니 Did you see outside? 야, 너 밖에 봤어? 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대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야, 밖에 봤어? 밖에 날씨 봤어? 이 날씨에 어떻게 와? 언제 오긴 몰라 나도 밖에 날씨 봐. 이게 날씨가 끝나야 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see outside weather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좋겠죠? 그렇다면 밖에 날씨 봤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직 택배가 당분간은 도착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대답이 된다는 거죠. 약간 무슨 사회생활 되게 하기 싫은 대답인 것 같긴 합니다. 나한테 물어보기만 해봐. 난 이따위로 대답할 거야. 약간 뭐 이런 이게 준비된 대답 같기는 한데 이런 친구들이 요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Would you like me to buy your sandwich? 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Would you like 같은 경우는 Do you want 하고 같은 건데 중간에 me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세요. 너 내가 사줄까? 이겁니다. 내가 사줄까? 너한테 샌드위치? 이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사줘? 너한테 샌드위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미안해. 나 샌드위치 안 좋아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줄까? 땡큐 고마워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안 좋아한다고 나온다고.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샌드위치라고 유사 발음 들어가면 오답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오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사 발음은요,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짱짱맨으로 믿고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고 오답으로 가 이게 아니라 내용을 혹시 못 알아들었어요. 어차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최소한 높은 확률로 오답 하나를 치워낼 수 있는 스킬인 거지. 이게 만능은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를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너 내가 샌드위치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나 샌드위치 안 좋아해. 말이 되잖아요. 이건 유사 발음을 떠나서. 그죠? 뭐 샌드위치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건 똑같은 말 못 쓰니까. 빵 사이에 야채랑 고기 넣은 거 싫어해.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사 발음이라고 무조건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맞는 키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너 내가 사줄까 그랬더니 나 이미 주문했어. 먹을 거. 그치.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좀 그래도 거절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 생략된 거는 no. 하지만 yes, no.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our manager? 자, 뭐라고 생각해 우리 매니저? 우리 높은 사람 해보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뭐 이래요, 좋아요, 싫어요, 몰라요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보통은요. 근데 보세요. I've worked here from yesterday. 저 어제부터 여기서 일했는데요.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좋은지 싫은지 나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를 대놓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어제부터 여기서 일했다고 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구나가 탁탁탁탁 이게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보세요. 야, 뭐 매니저 뭐라고 생각해? 저 하루 됐어요. 여기서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러면 오답인데 이러면 정답이라고요. 우리말로 항상 편안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트 같은 거 할 때 가끔은 대답이 되는 이유가 그냥 특별하게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 이게 답이죠?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우리말로 이런 대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인 겁니다. 자꾸 얘를 수학, 과학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언어다, 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3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가장 문제 숫자가 가장 많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파트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살짝 어렵기는 했어요. 스키밍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스키밍이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우리가 미리 훑어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리딩의 영역에 좀 발을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딩적인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은 이런 스키밍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라? 리딩 공부 열심히 하시란 얘기입니다. 참고로 리스닝 총평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리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리스닝도 잘한다 라는 거죠. 자, 스크립트 내용 난이도는 중입니다. 절대 토익은요 내용적인 걸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발음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속도 이런 걸로 도전을 하지 내용을 막 전문적인 걸 때려 넣어갖고 니네 이런 것도 몰라? 상식이 부족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여러분이 고민하실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발음 역시 호주, 영국 호주가 조금 많이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조금씩 극복이 돼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파트 1, 2랑 좀 비슷한데 문장을 들을 때는요. 제일 잘 들리는 게 포인트예요. 똑같다고요. 대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막 거기 등장하는 단어들, 문법적 요소들 막 이걸 다 기억해가지고 내가 깔끔하게 해설지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는 그냥 제일 잘 들리는 것만 툭툭툭, 아하, 툭툭툭, 아하, 답이 있네, 기다리네, 이것만 단순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이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오늘의 난이도는 3, 4, 둘 다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스키밍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스크립트를 알아들어도 스키밍 못하면요 답 못 찾습니다. 보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책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보기 중에서 정답만, 그런데 한 번밖에 말을 보통 안 해줍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가끔 순서 바뀔 때도 있긴 하는데 이거 뭔가 아까 밑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보면 밑에 나와 있단 말이죠. 얼른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센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시간을 얘가 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안 추천 문제라고 하죠. 뭐 suggest, recommend, why don't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시그널에는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그널이 진짜 나오자마자 힌트가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그널이네 하면 늦어요. 그냥 땡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요. 두 번째는 시그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밤 가시란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비슷한 거 과감하게 싹 가시란 얘기입니다.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죠. What does a woman suggest doing? 이런 식으로 뭐 하라고 제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임세훈 선생님이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신대요. 우와 정말 가고 싶다. 그죠? 근데 사람들 많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현강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너 헤라클 몰라? 해커스 라이브 클래스 수업이야 라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여자는 뭐예요? 이거를 듣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해커스 라이브 클래스니까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뭐 컴퓨터로 듣자 이렇게 나오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 대신에 뭐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편안하게 바꿔 쓰는 그 컴퓨터, 인터넷을 나타낸 용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쓴 글이라서 그렇지만 토익은 직장인들 사회생활을 보통 배경으로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컨퍼런스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요거는 이제 회의를 전화로 하는 거니까 전화 회의라고 합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예요. 컨퍼런스 콜 혹은 뭐 비디오 콜, 비디오 컨퍼런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화상 회의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상 회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살짝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대놓고 뭐 라이브 클래스니까 라이브 클래스를 들어라 아니면 컴퓨터로 들어라 하겠지만 이런 애들을 인터넷이다 온라인이다 라는 말로도 살짝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답은 완전 토시 하나 똑같은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비슷한 걸 골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패러프레이징 자체를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도 파악 문제는 뭐 언제나 클래식이죠. 매번 어렵습니다. 이 인용어구는요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인용어구 얘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고르시면 돼요.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끝. 못 찾아요. 그냥 손절하셔야 돼요. 힌트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얘가 마지막 문제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스크립트 끝나고 이제 강제로 넘어가니까. 얘가 첫 번째거나 두 번째 문제일 때는요.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요. 우리에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하셨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뒤에 세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넘어가시란 얘기예요.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 달 말일에 토익 시험이 시행됩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토익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휘, 발음, 그리고 리듬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끈따끈 최신 어휘 모음집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한 부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뭐 줄까요? 뭐 준대요? 이거지. 어휘 모음집. 이거를 쉽게 말하면 handout, pamphlet, 아니면 뭐 material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겠죠? 혹은 여기서 준다나 받는다나 같은 상황일 수 있겠죠. 뭐 받을 수 있을까? 아까 말한 요거 받을 겁니다. 요거 일단 하나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현생 살면서 공부까지 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이번 달 말에 토익 시험 본다 이거죠. 힘들죠? 할 일 많죠?
근데 이번 달 말에 시험이야.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할 일 많고 힘들지만 빨리 서둘러서 공부하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서두르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할 일 많아도 서두르세요 라는 얘기를 이 안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고 얘까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비틀어 놓는다는 거죠. 추측을 해야 되는 유일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측. 근데 추측이 안 되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할 일 많고 힘들지만 이번 달에 시험 보니까 좀 더 노력해라. 얼른 서둘러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리뷰를 해주시면 다음번 비슷한 문제 나올 때는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서둘러서 해라 이런 느낌이죠. 점수 잡는 해커스.